화산역에 할게요. 네. 여기서 역계는 여는 우리가 여행한다 할 때 하고 나그네 려자를 뜻하죠. 그러니까 뭐 여행함, 떠남, 그다음에 그 나그네를 이제 가리키는 그런 말이고 역계는 그렇게 나그네를 뜻하는 괴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거는 자기의 어떤 편안한 거처를 떠나는 거죠, 일단. 근데 우리가 왜 무슨 광고 같은 광고 카페에서도 뭐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즐기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여행도 있지만 역계에서의 떠남은 지금 현재 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되게 답답하거든요. 또 뭔가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난다는 거는 어떤 뭐 일신상이라든지 어떤 상황의 변화를 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변화를 선택해서 떠나는데, 떠나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나그네가, 그 임시적인 어떤 떠남은 그 전제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해결을 위해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떠나기 전, 그 다음에 돌아온 후에는 무엇인가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역계에서 이 여행함은 현실을 외면해서 이렇게 피세적인 어쨌든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으로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변화를 위해서 떠나는 거긴 하는데 이제 일단 떠나면은 객지 나가면 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체는 되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단전에서도 떠남의 때와 뜻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택하는 거잖아요. 나그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때와 뜻에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그네는 어쨌든 길 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길 위의 삶은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 아니면 그 상황에서 주류가 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감내해야 되고 또 남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화산역괴는 그 나그네의 삶을 좀 조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이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괴사를 볼게요. 여, 소형, 여, 정기. 여는 조금 형통하고 유랑함에 올바르게 행동해야 길하다. 그래서 이제 화산여니까 밑개가 위에 있고 아래에 이제 간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개는 여기서 이제 그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무르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는 되게 상황이 이렇게 정체돼 있고 위는 불이니까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불 같은 형상을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는 이리저리 막 옮겨다니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역계에서는 그렇게 옮겨다니는 것처럼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이제 나그네가 된다. 근데 이제 그 나그네가 되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공자도 그러니까 47년인가 주유했다고 했죠. 그래서 공자가 그렇게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닌 것도 어떤 길 위의 삶이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자, 뭐 정치적인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가지고 망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의 떠남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처님이 고행을 위해서 인간의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길을 떠나서 여러 가지 고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떠남을 선택한다는 거죠. 역계에서 이제 여기서 소형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형통하다는 거는 역계의 이제 주체가 이제 유고가 될 수 있는데 그 유고가 음효잖아요. 그러니까 음효는 사실은 형통한데 그래도 약간 형통하다는 거죠. 그거는 상대적인 거죠. 양효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외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고가 처해 있는 자리가 이제 외계니까 외계에 있으니까 그 외계에 있음으로써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소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천이 나그네에게는 나그네의 중도가 있다. 나그네의 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나그네가 발휘하는 어떤 그 도는
편안한 자리에서 베푸는 그런 이루어지는 그런 도하고는 좀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나그네에게는 나그네가 발휘할 수 있는 중도가 있다는 게 어떤 뜻인지 이제 아래 그 효사들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산 몇 개의 효사의 관계를 보면 맨 처음부터 아래는 멈추고 위는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계하고 입계는 성질이 좀 반대여서 화산 역계에서는 그 상계와 합계가 좀 반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답답해지는 거는 이 같은 이제 반목에서 오는 것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여기서 보면 초육과 구사가 정운관계거든요. 그런데 정운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 호응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리 정운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무언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역계에서는 그거를 보기가 어렵다. 효사를 보면 이제 계속 얻다 혹은 잃다, 그 다음에 상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나그네가 되는 이유가 어쨌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제 나그네가 되는 것인데, 각각의 효별로 보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또는 기대와는 달리 또 잃는 결과도 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위에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계에서는 이 나그네라는 특수한 처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나그네가 발휘하는 어떤 도나 이런 것들은 그 음효의 어떤 되게 좀 적당한데, 그래서 음효의 역할이 오히려 크고 또 바람직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육 보겠습니다. 초육, 여, 쇠세, 사기, 소, 취재. 초육은 나그네가 비루하니 그 때문에 재앙을 취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쇠는 뭐 비루하다, 자질구레하다, 아니면 좀 뭐라고 할까? 좀 능력이 좀 덜하다,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죠. 초육은 어쨌든 이 역계의 또 첫 자리이고 낮은 지위에 있으니까 처지가 좀 궁하죠. 그런데 그 재질 자체도 또 그 처지를 이길 만한 능력이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윗자리에서 자신을 좀 도울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또 구사가 호응 관계에 있는데 사실 이제 또 구사의 또 궤체가 보니까 불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 생각하지 못하고 주로 이제 위로 뜨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초육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역계는 또 사효의 경우는 뭐 대신의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역계에서는 그 번뜩한 그런 군주나 그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사도 사실은 신하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육이 기대기가 좀 기댈 만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신 힘도 없고 도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재앙을 좀 피하기 어렵다. 이제 초육은 좀 약간 좀 갑갑하죠.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역계의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나서는 길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 다음에 6이 보겠습니다. 6이 려즉자, 회기자, 득동복정. 6위는 나그네가 머무는 곳에 드니 노잣돈을 간직하고 어린 종의 충직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차는 주로 이제 머무는 곳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자는 이제 노잣돈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6위는 사실은 이제 중의 자리이기도 하고 음의 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중정의 덕을 다 갖췄죠. 유순한 덕을 발휘하니까,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가지는 어떤 적당한 겸손함, 온화함, 이거를 유기가 갖췄다고 보고, 그래서 여행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 여행 중에 주변에서 도와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잣돈도 생기고 또 동복의 어떤 충직함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계에서 사실은 이제 유기는 그 나그네의 도에 있어서는 되게 적합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독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3, 여분기차, 상기동복정, 여. 93은 그 나그네가 그 숙소를 불태우고 그 어린 종복의 충직함을 잃어버리니 위태롭다. 바로 이제 육위에서 그 갖춘 그 숙소도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충직한 동복도 그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위태롭죠. 왜냐하면 93이 그럼 왜 그럴까요? 여행을 떠나면 또 왜 우리가 또 느끼는 게 있잖아요. 여행을 떠나면은 좀 가는 길이 좀 고되고 그러기는 하지만 또 일상에서 이렇게 벗어났다는 되게 일종의 자유로움 같은 것들을 만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처지가 불안하고 부차스럽긴 하지만 또 자신이 또 나온 현실로부터 준 자유로움이 방만함이나 억지스러움 이런 걸로 가기가 또 쉬운 자리고, 학교에 또 맨 윗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오버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 오버한 결과가 그 숙소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어린 그 종복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93은 좀 강한 재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역계의 때인데 강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걸까? 그래서 강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중의 자리도 아니까 이게 또 그 중도를 발휘하기도 힘든 처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천의 표현이 길 위에서 높은 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고 높은 채 한 그런 결과가 이제 숙소를 불태워서 없애고 또 자신을 돕던 사람들도 잃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 나가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그렇게 뭐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우려를 93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4, 여우처, 듣기 자부, 아심불쾌. 94는 나그네가 이제 거처할 곳이 있고, 노잣돈과 도끼를 얻으니 마음이 불쾌하다. 내 마음이 불쾌하다. 여기에서 이제 94는 을매 자리에 이제 양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입장에서는 이 겸손함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리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겸손함을 이제 발휘할 수 있어서 머물 곳과 도움을 얻는 거에 사실은 이제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계의 첫 자리예요. 일반적으로 대신의 자리니까 지위가 어느 정도는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노잣돈과 무기나 이런 것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쓰려니까 쓸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아닌데다가 역계의 때이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위에 이제 군주가 이제 힘이 있으면 그 군주와 함께 또 일을 도모할 수도 있는데, 위에 군주는 또 육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약하고 그다음에 정은 관계에 있는 그 초육도 구사에게는 또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또 이 구사에 여, 즉, 처가 있고 또 그 육이에는 여, 즉, 그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차하고 처가 또 어떤 의미일까 보면, 유기의 여즉 차가 이 안정적인 곳에 도달해서 나그네의 도를 실현하는데, 구사의 여우처는 이건 어쨌든 자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유기의 차보다는 좀 임시적인, 그러니까 좀 불안한 그런 의미의 임시 숙적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구사가 얻으려고 한 거는 뭔가 이 대신으로서, 아니면 이제 높은 지위, 그리고 그것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일 같은 것들을 도모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런 지위를 얻을 수는 없고 노잣돈하고 도끼를 이제 얻은 거니까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죠. 좀 불만족인 거죠, 말하자면. 네, 이제 구사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6호 볼게요. 6호 석치 일시망 종이예명. 6호는 치는 여기서 꿩이죠. 꿩을 쏘아서 한 화살로 잡으니 끝내는
종래에는 명예와 복록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명은 복록이라고 풀었습니다. 그 이천이 이제 이 유고가 좀 되게 저는 이제 좀 풀어내기가 좀 애매했는데 이천은 그 유고가 그 현명하고 유순한 덕으로 중도를 발휘해서 상하가 화합하니 나그네에 처하기를 지극히 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꿩을 쏘면 화살 하나로 적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상쾌는 지금 이괴잖아요. 문명,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괴인데 거기에서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오효는 군주의 자리지만 역괴는 군주의 자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의 자리지만 현재 그 군주는 그 지위를 임금의 지위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유고가 나그네로 처신을 잘해서 군주의 인정을 받아서 명예와 복록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군주로서가 아니라 그 아주 현명한 도를 발휘함으로써 군주의 신망을 얻는 그런 사람이 이제 유고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주자는 여기서 왜 일시망이라는 이 망을 좀 풀어서 화살 하나를 잃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화살을 잃기는 하지만 잃는 것이 많지 않아서 머지않아서 끝내는 명성과 복록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육오도 역계에서는 사실은 응효가 그 나그네의 도를 발휘하는데 적합한 그 재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이와 육오가 나그네의 도를 이렇게 적절하게 발휘하는데 그 여기서 이제 그 일시망 그러니까 화살 하나를 잃는다는 것이 이효는 이제 자리에 합당해가지고 여러모로 도움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데 오효는 자리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꿩을 쏘아서 꿩을 쏘서 맞추기는 하지만 화살을 잃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근심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나그네 도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유고보다는 유기가 더 잘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구는 조분기소, 려인, 선소후 호도, 상우이 흉, 새가 그 둥지를 불태우니 나그네가 먼저는 웃고 나중에는 울부짖는다. 그다음에 그 소를 여겨서 소를 잃으니 흉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역계에서는 어쨌든 강한 게 탈이에요. 그래서 역계의 또 맨 윗자리가 상구가 이제 윗자리고 또 강한 재질이고 또 불이잖아요. 그것에 그게 달했으니까 막 다 불태우는 거죠. 나그네 기세가 너무 세요. 그래서 흉한 거예요. 나그네의 때는 되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한데 새가 높이 날듯이 너무 교만함이 커져서 자기의 편한 자리를 다 태워버릴 지경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새가 나를 때의 그 기세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오래가지 않아서 울부짖게 되는 거다. 그런 와중에 자신을 도와준 여기서 이제 소가 이제 자신을 도와준 주변의 그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호의로 도와준 사람들까지도 잃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거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처지나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어떤 나그네도 너무 강한 재질을 그대로 드러내다 보면 여러모로 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 역계는 여기로 끝났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형, 정길, 초육, 쇠세, 사기, 소치제, 유기, 즉차, 쇠기자, 득동복정, 구삼, 분기차, 창기, 동복정, 구사, 우처, 득기자부, 아심불쾌, 6오, 석치, 일시망, 종이예명, 상구,
조, 분기소, 려인, 선, 소후, 호도, 상, 우이, 흉. 예, 이상입니다.